이걸 몰라서 커피도 연애도 계속 써집니다. 초강배전 필터에서 25g이나 쓰는 이유. 혹시 요즘 여하고 카톡 답장이 늦어졌습니까? 예전에는 묻지 않아도 자기 일과를 얘기해 줬었는데 이젠 겨우 물어봐야지 대답해 줍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타서 관계가 싱거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녀에게 맞춰줄수록 그녀는 우리를 가볍게 보고 곧 떠날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북촌 이상호입니다. 지금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족한 제게 도움이 됩니다. 이걸 몰라서 커피도 연애도 계속 써집니다. 라는 제목을 두고 초강배전 핸드드립을 함에 있어서 원두 25g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커피 추출 역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브루잉에 대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브루잉 요거를 하나의 무기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고비를 다 넘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견 열기구 위에 올라서서 세상 아래를 조망하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브루잉에서건 연애 역학에서건 무엇인가 한 손에 잡히는 느낌,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무언가 간략해진 느낌, 간소해진 느낌, 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그립감을 얻으실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나를 지금 만나지 않으면 손해다 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유튜버 또한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의 손해다 라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2주 2달의 동영상, 인생의 동영상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빠르게 이 초강배전 브루잉 레시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커피가 제 인생 커피고요. 제 인생 커피고 이 커피 맛을 얻어내기 위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레시피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초강배전 원두를 EK43 그라인더 기준으로 7.2로 갈아줍니다. 7.2로. EK43은 그라인더 브랜드 이름입니다. 얼마만큼의 양을 갈아주느냐 이 동영상의 주제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25g을 갈아줍니다. 보통 핸드드립 레시피를 보면 20g이거나 18g인데 이건 25g입니다. 별이 5개가 아니라 25g입니다. 왜냐? 왜 원두량이 많은가? 잠시 후에 완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두를 25g 7.2 분쇄도로 갈아준 다음 얼음을 서버 바닥에 깔아줍니다. 저 위에 이 얼음 서버를 두고 이 서버 위에 칼리타 드리퍼를 두고요. 이 위에 칼리타 필터지를 둡니다. 그리고 분쇄한 원두를 필터지에 담고 0점을 맞춰서 저울을 세팅을 합니다. 물 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칼리타가 뭔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칼리타는 커피 기구 브랜드입니다. 칼리타 드리퍼와 필터는 네모 모양이고 하리오는 세모 모양이면서 원뿔 모양입니다. 저는 보통 칼리타 필터는 인왕산처럼 마름모꼴이다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사실 다른 핸드드립에 있어서는 하리오를 많이 씁니다. 근데 스모키한 초강 버전에서는 칼리타를 씁니다. 왜냐? 칼리타 필터지가 더 투과를 잘하고 스모키한 오일 성분을 더 잘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위에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데 얼마를 붓느냐? 185g을 붓습니다. 물 온도는 80도에서 95도 사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두가 25g이기 때문에 원두 자체가 물 50g을 머금게 되고 1대2로 이제 이 비율로 머금습니다. 그래서 서버로 떨어지는 커피 원액은 135g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얼음이 녹아서 커피량이 총 200g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커피물을 얼음컵에 벗어 마십니다. 그렇게 음용하시면 되는데 이 레시피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카페인 생활에 중요한 꼭지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초강비전이 오직 아이스로만 제공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스모키하고 쓰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원래 녹색입니다. 커피는 원래 녹색인데 이걸 이제 그린빈이라고 하는데 이걸 볶아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인데요. 커피 콩을 볶음에 있어서 약하게 볶으면 약배전, 강하게 볶으면 강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강배전은 뭘까요? 예, 매우 강하게 볶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약배전은
산미가 강조된 거고, 중배전은 단맛이 강조된 것이며, 이제 강배전은 스모키함이 강조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초강배전은 쓴맛과 스모키함을 매우 잘 컨트롤을 해야 한다. 이 통제에 초강배전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쓴맛 이제 말씀드립니다. 쓴맛 즉 초강배전 카테고리에 있어서 이 브루잉 레시피가 저는 감히 월드 클래스 레시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소박한 사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긴한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7.2 분쇄도에 물 185g을 붓는 거잖아요. 얼음을 깔고 붓는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인데, 그런데 자 근데 여기서 초강배전 원두이기 때문에 분쇄도를 7.2로 한 건데, 근데 초강배전이 아닌 경우, 그냥 약배전이거나 중배전이거나 강배전인 경우는 얼마로 할까요? 6.5로 합니다. 6.5로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굵은 거죠. 다시요. 초강배전을 제외한 일반적인 분쇄도는 6.5입니다. 이 분쇄도만 바꿔서 아이스 브루잉을 해 드시면은 진하고 강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럼 전 여기서 바로 진하고 강한 아이스 브루잉 내부 레시피를 이제 두 개나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 정리입니다. 진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입니다. 초강배전은 7.2 분쇄도에 185g을 붓고, 일반적인 다른 거는 6.5 분쇄도에 185g을 붓는다.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곱게 갈면 더 써질까요? 굵게 갈면 더 써질까요? 커피를 곱게 갈아서 내리면 더 쓸까요? 굵게 갈아서 내리면 더 쓸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떨어집니다. 더 곱게 갈면 더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두는 6.5로 갈지만 초강배전은 7.2로 간다. 즉 쓰니까 좀 더 굵게 갈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직관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 이제 직관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쓰니까 더 굵게 갈아서 덜 쓰게 만들자. 다시 쓰니까 그러니까 더 굵게 갈아서 좀 덜 쓰게 만들자. 너무 쉽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저희 직관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아, 이제 아까 이것도 이제 커피 추출 역학 중에 하나인 건데요. 처음 서버에 얼음을 깔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중에 새 얼음 컵을 이제 쓰잖아요. 서버에 안 깔면 안 돼요. 처음 얼음, 나중 얼음 꽤 번거로운데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방골이시겠죠, 방골. 근데 똑똑하신 분들이 방골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 얼음을 깔지 말고 나중에 한 번에 얼음을 부으면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커피 원액이 처음 서버에 떨어질 때 바로 얼음을 만나야 스모크나 쓴맛이 통제 범위로 응축이 되게 됩니다. 아이 차가워 하면서 이제 커피 원액이 이제 움츠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음을 깔지를 않으면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자, 어떤 향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면 이제 중간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향은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면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남생 what can I do for you? 그래서 서버에 얼음을 깔아주지 않으면은 맛있고 멋있는 스모키함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그 옆에 쓴맛만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당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험상 해보니 미리 얼음을 깔아두지 않으면 통제 불능으로 쓰더라,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당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익만 누리십시오. 그래서 뜨거워서 날아가려던 것이 차가운 얼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버에 얼음을 깔아야 한다. 그러므로 얼음은 처음 서버에 깔아서 커피를 내리고 그 차가운 커피물을 다시 새로운 얼음컵에 담아서 음용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던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브루잉 레시피를 보면은 원두는 18g, 20g을 씁니다. 근데 이 초강배전 레시피에서는 25g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일단의 통념 비슷한 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쓴맛을 줄이려면 물을 더 많이 이제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원두를 더 적게 써야지 상대적으로 더 묽어져가지고 안 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통념 아닌 통념. 근데 이게 저는 연애에서도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딱 연애 역학이 있고요. 커피 브루잉 역학이 있습니다. 여구 마음에는 그 나름의 역학이 있고요.
커피 추출에도 그 나름의 추출 역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딱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면 물을 더 타야지. 그래서 강배전, 초강배전 쓴맛을 줄인다고 물을 더 퍼붓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근데 지금 왜 초강배전 원두 25g을 쓰는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커피 추출 역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데, 왜냐면 이게 약간 반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직관이랑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의 충돌. 근데 이게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여하구가 심술을 부리고 갈등이 생기면 어때요? 관계가 써지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심술을 부리고 갈등이 생기니 내가 더 맞춰줘야지. 이해가 돼서 유남생 와크네도 보유? 완전히 거꾸로인 겁니다. 먼저 커피 추출 역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맛이 빠져나옵니다. 순서대로 신맛, 단맛, 고소한 맛, 쓴맛입니다. 무지개도 순서대로 빨, 노, 파, 보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나무 젓가락이나 나뭇가지를 세워두고 모래산 파먹기 게임을 하지요.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물이 원두를 스치면은 일단 모래산 파먹기처럼 됩니다. 먼저 1번 타자 물이 탕 스치면 물이 커피의 신맛을 가지고 갑니다. 다음 물이 탕 스치면 물이 커피의 단맛을 가지고 갑니다. 그 순서는 신맛, 단맛, 고소한 맛, 스모키한 쓴맛입니다. 맨 끝에 있는 게 쓴맛, 스모키한 쓴맛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물을 아주 많이 부어주면요, 그렇습니다. 그럼 쓴맛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왜, 왜 그러느냐? 맨 뒤에 있는 맛이 바로 쓴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주 많이 부어주면은 쓴맛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커피 추출 역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다? 원두량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두량을 늘리면은 물이 끝까지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쓴맛이 덜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현상, 물을 많이 부으면 써진다. 왜? 이유. 쓴맛이 끝에 있기 때문에 쓴맛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용 원두량을 늘리면은 물의 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쓴맛이 줄어든다. 자, 이렇게 커피 추출의 역학이 있구나. 그래서 원두량의 조절로 스모키한 쓴맛을 조절하는구나. 그럼 연애에도 있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연애에도 역학이 있고 다이내믹이 있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연애에도 직관에 반하는 그런 역학이 있느냐? 네, 그렇다는 겁니다. 불인과 원두에도 역학이 있고 남녀 관계라는 인간 관계에도 역학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공손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구가 바가지를 긁고 뭔가 심술을 불릴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연애에서 보통 착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하구가 바가지를 긁고 심술을 부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맞춰줘야겠다. 더 설명하고 더 달래줘야겠다. 근데 어허 하고 이제 스마트한 분들은 바로 이제 눈치채십니다. 이게 바로 물을 더 붓는 행동이라는 걸요. 역학을 모른 채 물을 더 붓는 행동인 겁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더 쓰게 변하게 됩니다. 맞춰줬더니 관계가 이상하게 더 악화되더라. 심술이 더 심해지더라. 결국 날 버리고 차더라. 이렇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해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외부에서 물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원두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밖을 늘리지 말고 나를 늘리십시오. 물을 늘리지 말고 원두를 늘리십시오. 내 생활을 두껍게, 내 리듬을 두껍게, 내 할 일을 두껍게. 그게 25g의 법칙이고 그게 초강배전입니다.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자, 예시와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하구가 11일 겁니다. 오빠 옷 이게 뭐야? 브랜드 좀 사 입어. 딱 이랬습니다. 옷 못 입는다고 이제 브랜드 입으라고 그랬어요. 말을 보면은 언뜻 여하구가 남자를 깊이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빠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무의식은 아직 완전히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전구나 손전 등으로 우리 무의식 전부를 빛으로 밝히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약간의 바가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심술이 있고 약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물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착각하는 남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느낌 그대로 생각하는 남자, 그냥 직관을 따라가는 남자는요, 알았어, 라고 하겠죠. 브랜드 사입으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좀 옷을 못 입지, 이렇게 이제 개면쩍게 웃겠죠.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왠지 물을 더 타야지 쓴맛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 심술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것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척하면 다 아실 겁니다. 여우들이 이제 심술을 부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의 중심과 프레임을 확인하려는 검증 작용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여성적 의무, 여자가 갖는 검증 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성적 의무라. 여성적 의무라. 자, 이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미리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학우 분들이 이럽니다. 맞춰줘라, 남자가. 잘해줘라, 남자가. 공감해줘라, 남자가.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대형 미디어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남자가 되라, 물을 더 보라, 여하구의 요구를 몽땅 다 들어줘라.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전 잘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의 남성분들에게는 하나의 함정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남자에겐 함정이 생겨버렸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할수록 이 함정에 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상부상조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상대도 잘해주지. 이게 상식이고 사회생활의 원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아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아, 왜 오렌지 주스도 있잖아. 물을 더 타면 더 싱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예리한 척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짜둔 오렌지 주스랑 다 이제 딱 끝났어요. 다 짜둔 거랑 그리고 이미 막 추출을 하고 커피 원을 까는 그 역학이 다릅니다. 오렌지 주스는 이미 짜둔 거고 그래서 결과가 이게 네모나게 딱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딱 있는 거고 커피는 이제 막 짜는 거고 세모나게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은 사생활과 다릅니다. 연애생활은 사회생활과 다른 거죠.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은 다른 거고 다른 역학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미 추출된 것에는 물을 타면 더 연해집니다. 근데 지금 커피는 추출 중이죠. 이때는 물을 부으면 더 써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결정된 사회적 관계에서는 물을 타면 더 연해집니다.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도 더 잘해줍니다. 또 이쪽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유능할수록 함정에 더 잘 빠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능하고 힘이 없으면 귀찮아가지고 여하고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아, 지친다. 아, 그만이야. 이제 그만 만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제가 무료로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공개해 드리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기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죠. 그게 공적 사회 생활입니다. 하지만 과정적인 관계에서는 사생활 즉 연애 생활에서는 물을 타면 더 써지게 됩니다. 잘해주면 내가 손해인가?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지 이제 공적 생활 관계입니다. 잘해주면 나한테 왜 잘해주지 내가 아까운가 사적 생활 관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어머님한테 이제 좀 함부로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이 연애의 역학입니다. 사적 생활 관계, 연애 역학은 다르다. 공적 생활 관계랑. 우리는 이제 결정된 연인 관계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라고요. 이렇게 남아그 분들이 자기의 관계가 결정된 관계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정된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이제 제가 손가락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의 결정된 관계일 뿐입니다.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은혼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혼율도 엄청납니다. 어마무시하죠. 남자와 여하고는 다릅니다. 여하고는 관계에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시야폭이 넓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오히려 경주마처럼 돌진을 합니다. 경주마는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가리개를 두고 있죠. 그래서 남자는 자기 사랑을 두고 운명처럼 느끼게 됩니다. 별똥별이죠. 별똥별과 별똥별이 만나서 우리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여하구에게는 어쨌거나 저울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은 좀 저기 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양해 바랍니다. 이것이 여하구의 여성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하니까 더 신중한 성격이니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하구들은 환갑이 되어서도 내가 그때 결혼을 잘 했던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왕왕 반추하곤 합니다. 다시요. 여하구들은 환갑이 되어서도 자기 선택을 종종 되짚어 보곤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남성분들에게는 충격일 겁니다. 그래? 달라 그렇게? 여하구들이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별똥별 운명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어머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다른 분을 만날 뻔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러실 겁니다. 아이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한다. 근데 그 금은방 둘째 아들이 날 쫓아다녔지. 응? 땅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십니다. 만약 그랬더라면은 너희들을 좀 더 풍족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십니다.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낳았을 것이라는 양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여하구가 갖는 저울의 감각 혹은 내가 손해는 아닌가 하는 감각은 남성분들에게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은 여하구들이 더 사랑합니다. 최적화한 상대는 더 사랑합니다. 남자의 사랑이 별똥별이나 유성이라면은 여하구의 사랑은 이 표현 조금 하긴 한데 최적화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화는 극히 희소하고 양해 바랍니다. 최적화 극히 희소하고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극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남자는 여하구에게 극도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면은 보입니다. 케이스를 수집하면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이 안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채집을 못하지만은 보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케이스적인 귀납이 아니더라도 연역적으로 여하구들은 저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감을 담아서 누른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남자가 여자의 말에 각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맞춰주기만 하고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하구는 단기적으로 내 말을 들어줘서 기쁘다가도 또 가끔씩 문득문득 가늘고 길다란 척추의 전율로서 내가 손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잘 보겠습니다. 착하고 잘 맞춰주는 남자를 두고 여하구는 가끔씩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사분께서 강의를 하는데 휴강을 내줬어요. 착하죠?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좋다가도 뒤에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긴 한데 잘 맞춰주는데 착한데 이 사람 근데 강의 업무는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인격적으로 격이 낮아서 내가 손해다. 이 강사 도덕적으로 낮아서 내가 손해다. 강사는 강사 일을 해야 하는데 휴강만 한다. 이건 아니다. 이 사람 용기 같은 그런 덕목에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손해인 것 같다. 화가 난다. 이렇게 됩니다. 남자는 여하구에게 손해받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하구에 대한 남자의 의무, 형이상학적인 첫 번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하구의 판타지여야 합니다. 새벽 열기구 저쪽으로 햇빛이 구름 옆으로 빛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빛을 머금은 새벽 구름은 선명하게 은광으로 빛이 납니다. 즉 남자라는 존재는 여하구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더욱더 선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슬픔이 껴있다는 것을 저는 일단 언급을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약간 억지를 부리는데 왜 날 맞춰주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것은 낮게 깔리고 있는 저주파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여하구가 여하구인 한 연애 역학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자기장이고 자장입니다. 이게 바로 연애 역학이고 이게 여하구의 연애 역학의 법칙이니까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 말을 들어줘도 좋지만은 휴강을 해줘서 좋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휴강을 너무 남발한다. 이거는 강사가 아니다. 이건 남자가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스위트 가이 아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제 이렇게 다시 브랜드로 타박하는 아까의 여구가 있습니다. 저렇게 옷으로 시비를 걸 때 남자는 싫어라고 답해야 합니다. 오빠 브랜드 좀 사 입어 라는 저 말에 싫어라고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싫어는 센스 있고 정중하고 달콤하며 우아해야 합니다. 스탠스를 세우되 각을 세우지 않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만약
남자에게 약간의 충청도 바이브가 있었다면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기 원두량을 늘리면서도 싫어라는 취지를 센스 있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 오빠 옷 이게 다 뭐야? 브랜드 좀 사 입어. 그래요? 아 난 네가 메이커요. 이렇게 고도로 아름다운 여러분의 여하구는 잠시 입을 삐죽일 것이지만은 바로 살며시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 보일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스탠스를 지키면서도 또 동시에 상대를 축혀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두쫑크로 두바이 쫀득쿠기가 이제 유행했을 때입니다. 아 오빠 두쫑크가 요즘 유행이잖아. 유행 좀 챙겨. 여구가 심술을 부리고 틱틱 거리는데 남자는 답합니다. 난 네 챙기기도 바빠. 그럼 이러겠죠. 아 오빠가 언제나 챙겼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충청도 바이브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 난 네 정신머리 챙기기도 바빠. 이렇게 고도로 아름다운 그 사랑스러운 여하구는 잠시 발끈하겠지만 뭐 정신머리 이제 워딩을 문제 삼겠지만은 아마 완전히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남자 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원두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쓴맛이 줄고 맛과 향이 이제 더욱 살아납니다. 쓰다 원두량을 늘리세요. 심술을 부린다 자기 스탠스를 늘리세요. 이게 다 직관에 반하는 것이지만 지금 역학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청도 드립으로 퉁퉁 치면서 이렇게 탁탁 쳐주세요. 그럼 어느샌가 팔짱을 끼고 있을 겁니다. 오빠가 나 챙긴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눈썹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두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쓴맛은 끝에 있습니다. 물을 많이 부으면 맨 뒤까지 긁어옵니다. 그래서 물량을 늘려서는 쓴맛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원두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25g입니다. 자 여러분 여하구가 쉽겠습니까? 커피가 쉽겠습니까? 나는 네가 메이커요. 이게 바로 25g의 법칙 아닌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쓴맛이 심하다면은 내부를 늘려라. 쓴맛이 심하다면 커피건 연애건 내부를 늘려라. 좋아요와 구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침날에 펼쳐진 우리네 세상은 사실 절반은 가녀린 여하구의 숨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하구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두 손으로 움켜 붙잡은 모닝커피 안에는 어떤 조용한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떨림은 온화한 빛 속에서 가만히 이어집니다. 부분적으로 작게나마 열기구 아래 모종의 모형을 보여드렸습니다. 간략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북촌 이상호였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